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신경전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대위와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준석 대표의 자맹 아닌 자맹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계신지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로 3일째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자맹을 이어가고 있죠. 윤석열 후보는 일단 기다려보겠다면서 무리하게 연락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당 내홍이 계속되자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20대 청년 일부가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선대위 청년본부에 합류를 선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선대위 발대식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도망가고 싶을 정도다 그러셨어요. 아니 오늘도 오면서 왜 며칠 전에 약속을 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기 싫으셨어요? 네. 보통 아침에 오면 교통이라도 좀 많이 막혀서 뭐 교통 핑계 대고 좀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런 얘기를 하실지 신경이 복잡하시죠. 이게 다른 문제 같으면 좀 해결 방향은 서고 다만 이제 그 과정이 힘든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해결 방향이 안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힘들죠. 그런데 이제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잘 또 수습을 하면 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수습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도 있는 문제다. 네. 지금 그러셨어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또 방법은 없진 않죠. 근데 그 유권자 입장에서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 세력들을 볼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내부 싸움 그렇죠. 또는 특히 이 흔히 하는 말로 적전분열 이런 것을 가장 좋지 않게 보거든요. 뭐 다 된 듯이 행세한다. 지금 선거판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저쪽은 김칫국부터 마신다. 뭐 이런 비난이 있을 때는 위기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총평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다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하고는 연락이 여전히 안 닿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전화를 해서 간단한 대화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와? 장제원 의원이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장제원 들었지 의원도 않습니까? 통화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옆에서 하기 좋은 말로 빨리 찾아가지 뭐하냐, 또는 전화해서 좀 사정을 해보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이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사람의 마음이니까 감동을 그러니까. 주고 풀면 풀 수 이건 만나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것을 덜커덕 만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예. 좀 여러 가지 그 전제 사실 또는 전제 조건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네. 전화가 되느냐, 뭐 전화해봤냐 이 문제는 그 차원이 문제 해결에서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윤 후보는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시던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차피 대통령 후보이고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이미 지방을 다니면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후보가 네. 또 그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또 유권자들이 보기에 또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 정치는 늘 명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 있는 길, 명분, 출구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아까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뭐 일일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미묘하고 또 힘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러나 어쨌든 금방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금방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금방 해결이 되겠죠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만큼 것이 노력하죠. 그렇습니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 자맹이 좀 길어질 것 같은 암시를 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 뭐 쉽게 말씀드려서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벌써 당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역 사무실도 돌고 뭐 이런 당무요. 예. 네, 아니 예. 그뿐만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가 맡고 있는 홍보 미디어 분야는 직접 그 소통하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라 이것이 정상화되면 사실은 뭐 당무 거부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잖아요. 계속 해석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실제로 이제 예. 뭐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든가 또는 예. 뭐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한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과장되게 나오고 했었는데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예, 확인이 됐잖아요.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줄어든 거죠. 그러면 복귀라 함은 그러니까 서울 중앙으로의 복귀 와서 여기서 일 보는 그 복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에 선대위 발대식이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가 있는데 이건 예정대로 치러질까요? 그 뭐 당연히 예정대로 치러야죠. 그렇습니까? 예. 혹시 이준석 대표가 그때까지 서울로 복귀 안 해도 이준석 대표 없이도 치러집니까? 그 문제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하고요. 사실 그 전에 오실이라고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그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당 당연한 대표께서 일이니까. 당연히 참석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 대표가 방문한 곳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것을 보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장제원 의원이 거기 안 계시는 걸 알면서 이준석 대표가 방문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화난 얼굴로 사진을 찍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판 아니냐. 이게 일종의 그 전날 권성동 의원이 빈 사무실 가서 이준석 대표 빈 사무실 가서 기다렸던 거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준석 대표가 좀 안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똑같이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준석 대표 측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존중하고 그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그 격려차 방문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답례차. 네. 뭐 그것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 대표가 부산까지 가서 그래도 약간 불편해 보이던 그 분의 사무실에 가서 또 사진도 찍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 표정이 좀 나쁜 표정이었다면 모를까 저렇게 환한 웃음으로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저 좋은 뜻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네. 증명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좋게 보자면 또 좋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안 좋게 보자면 안 좋게 보고 해석의 영역이다. 좋게 안 좋- 봐달라 그 말씀이세요.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우리 네. 당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게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갑자기 대표가 막 입술이 막 말라요. 물 좀 갖다 드려 주십시오.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 이렇게 얼굴 빨개지신 건 처음 봤어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 잠행하시기 직전 인터뷰를 저랑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김종인 위원장 영입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뭐 평가하는 인터뷰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자꾸 이간질하는 것 같다. 윤핵관 씨가 이간질을 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이제 생각해 보거나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요. 예. 그런 인터뷰를 하는 분이 특정 그 인터넷 언론의 특정 기자와 네.
그 인터뷰 저 말을 한 형식인데 네. 그 내용이 별로 첫째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뭔가 의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올려놓고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봤어요. 아, 하셨어요? 네,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의도 근처에 예, 떠도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그 기자나 그 언론과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떠도는 그 몇 명의 이름들은 그렇죠. 다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전혀 윤석열 후보 측 뭐 캠프 네. 운영되던 캠프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아, 이제 뭐 그 사람이 또 떠올라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분 성함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굳이 뭐 하지 이야기하실 말까요? 뭐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떠도는 이름이 있는데 네. 특히 가장 유력하게 떠도는 이름이 있는데 과연 이분이 핵심 관계자가 맞느냐? 그러니까 기자가 없는 사람을 지원했을 리는 없고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핵심- 그래서 제 느낌은 이거는 뭐 기자가 창작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근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해도 확인한 돼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떠도는 거니까 일단 장성민 전 의원의 이름이 네. 막 떠돌고 또 어떤 평론가는 방송에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성민 선배님은 저도 잘 알지만 그분이 핵심 관계자인지에 대해서는 첫째 의문이 있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장성민 전 의원은? 장성민 선배님한테는 제가 따로 전화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 핵심이 아닙니까? 아니 핵심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핵심 관계자라고 하려면 적어도 뭐 사무총장이든 비서실장이든 또는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분 또는 대변을 하는 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재명 캠프의 핵심 관계자라고 사칭하면서 계속 언론에 대면 그게 이핵관이가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알아봤는데 그분들 중엔 없었다. 그렇죠. 그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문제를 이의 제기를 한다면 적어도 윤석열 후보 본인과 어떤 이 의사소통이 있어서 네. 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이 분위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해야 그걸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3자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그 사람 누군지 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거나 윤석열 후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또는 윤석열 후보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비난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 본인을 또는 그쪽 주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십니까? 하고 끝낼 일이지 이쪽 그 캠프나 그쪽 사람들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질문거리가 정말 굉장히 오늘 다행이네요. 많네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내용이 한창인 동안 인재 영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인재가 아니고 길 가는 사람 그냥 붙들어서 이 사람 뭐 이름 발표하면 사람들이 혹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미지 그런 것을 세탁하는 데 도움 되겠다 싶으면 마구잡이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혹평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평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길 가는 사람을 잡아왔다 정도까지 그 보시는 정도가 건 굉장히 아니면, 혹평인데. 아니 제가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는 예. 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네.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잖아요. 조동현 교수가 그런 언급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똑같이 광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던 그 젊은 학생이 고3 학생. 똑같이 말했어요.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다고.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 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선거운동을 지휘 감독하고 직접 실행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틀 전까지는 이 당하고 생각도 안 했던 분을 데려다가 그냥 앉힌 거예요. 그런 당이 무슨 당입니까? 그럼 전투 조직이잖아요. 선거운동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예. 예를 들어 그냥 지지선언을 했다든지 예, 또는 예. 뭐 하다못해 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소위 특보 이렇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뭐 좀 도움될 만하면 그냥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그 결국은 일회용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지금 분들로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당의 이력서 낸 분이 그쪽에 가고 이건 뭐 소위 자리 사냥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저는 저렇게 하다가 큰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해요. 큰 사고 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이수정 선대위원장도 거의 일주일 전에 연락받았다 그러셨거든요. 이수정 선대위원장요? 네. 그분은요 국민의힘.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우리 당하고 같이 일해온 분이에요. 딱 권유받은 게 일주일 전이다 그 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권유받기는 저도 본부장 제가 발표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 권유받고 바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그 김영희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그분은 윤석열 캠프랑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뭐 그까지 우리가 또 이야기하면서 괜히 예. 뭐 좋은 분인데 예.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정치권하고는 관계가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혹평을 쏟아놓으셔가지고 잠시 후에 민주당의 인재 영입 담당하시는 백혜련 의원이 또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성한다고 하겠죠, 뭐. 여기까지 우선 듣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